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죠? 자, 이 사주 한번 보자고요. 개의 갑오의 병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운 쓰지 않았죠. 여러분들 남자였을 때는 대운이 어떻게 가요? 역형으로 가죠. 여자였을 때는 순행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써놓고 이 사람의 운이 어떻게 가는지 해보시라는 겁니다. 해는 여러분 돼지죠.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술해 있고요. 이렇게 술해가 있고 그 다음에 진사가 있죠. 이렇게 진사가 있습니다. 술해 진사가 있는데 요거는 천라지망살이라고 하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술해는 하늘의 그물이죠. 그 다음에 진사는 뭐예요? 땅의 그물이죠. 그래서 합쳐서 그거를 천라지망살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써볼까요? 그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땅의 그물이다. 그래서 합쳐서 천라지망살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레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천물성을 또 놓은 거죠. 수레가 천물성 아닙니까? 신강하죠. 등령을 했죠. 일단 등령을 했다. 그 다음에 득지는 못했죠. 목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여기 시지에 또 득세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신강사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주를 감명할 때 뭐가 많은지를 보라고요. 사주 글자 8글자밖에 자리를 못하죠. 4개의 기둥이죠.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죠? 4개의 기둥주자죠. 그 다음에 글자는요. 8개가 있는 거죠. 팔자다. 언제 이 사주팔자가 정해진다고요? 엄마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에 이 사람은 우주의 카메라로 찍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가 원판이 되죠. 원판 불변의 법칙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어떠한 상황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수가 많아요. 그러면 수는요 반드시 뭘 해야 돼? 이 물을 빼내는 게 있어야 돼요. 이 많은 물을 빼내는 수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로. 자, 수로. 그죠? 물이 가는 길이잖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목이에요, 목. 그럼 목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인목이 있고요, 이렇게. 인목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이게 묘목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 있죠? 인목이 있잖아요, 인목. 인목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에 묘목을 뒀다. 그러면은 배렸다 이 말입니다. 배린다고요. 이 인목하고 이 묘목의 차이는 엄청나다고요. 묘목은요 수로가 작아요. 수로가 굉장히 이렇게 작다고요. 근데 인목은 수로가 엄청 큰 거예요. 이렇게 엄청 크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우리 녹관 같은 거 묻잖아요. 그런 수도관이라고 해요. 이 인이. 그래서 인은 아무리 물이 많아도 빼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고서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적천수 천간에 배웠죠. 물이 많으면은 뭐를 타라 그랬어? 수탕교잖아요. 수탕교. 물이 많으면은 사주에 물이 많으면 호랑이 등을 타라 그랬어요. 이게 탈기자잖아요. 그죠? 수생목 목생화로 나가죠. 수생목 목생화로 일간을 거쳐서, 그러니까 연에서 일간을 거쳐서 시상으로 잘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식상인 이 화에, 그죠? 이 식상인 오화에 지금 그 기가 어때요? 모여 있는 겁니다. 그죠? 그 기가 모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음에 제가 먼저 강의할 때가 있을 텐데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 사람이 순행이냐 역행이냐, 그죠?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이 기가 연에서 월에서 일에서 시로 가느냐, 반대로 시에서 일에서 월에서 연으로 가냐, 이게 순행이냐 역행이냐 이걸 봐야 된다고요. 이걸 우리가 육합이라고 하는데 이 육합들이 6개가 있는데 인이 있으면, 사주에 인이 있으면 이 해를 갖다가 육합으로 끌어온다는 겁니다. 또 해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인을 갖다가 어때요? 끌어온다는 거죠. 이게 육합이지 않습니까? 결혼은 언제 하느냐? 육합이 들어오네 하겠죠. 일단은 이 사람이 인해합을 하잖아요. 인해합을 해서 목으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인호가 붙어 있고 병화가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육합이 먼저가 아니라 이때는 삼합, 인호가 먼저 된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오를 거쳐가서 육합이 되잖아요. 근데 인 옆에 오가 붙어 있으면 인호합이 됐는데 이게 병화가 나가 있기 때문에 육합보다는 먼저 되는 게 인호합이 된다. 이게 인호술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 그죠? 인호술 삼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화가 나가 있다. 그래서 육합보다는 그죠? 삼합이 먼저 된다. 이렇게 아시라는 겁니다. 월에다가 인수를 놨어요. 자, 월주에다도 인수를 넣고 연간, 연주에다도 인수를 놨네요. 그럼 인수를 놓은 사람은 어때요? 일단 선비면서 인품이 고매합니다. 더군다나 천간에 인수가 드러났죠. 그러면 천간에 인수가 드러났다는 건 뭐예요? 남한테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고 그랬죠.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천간은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지지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천간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럼 인수가 드러났죠. 인수국이 크네요. 그러면 이 사람 어때요?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고 안 찍고 이거 다시 해오세요. 이런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관성이 드러나면 어때요? 근사한 직장 다니겠죠. 그런 거예요. 알만한 직장에 다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드러난 건 뭐라고요? 속일래야 감출래야 할 수가 없다. 드러난 것이다. 오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재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인품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인수는 뭐예요? 부모잖아요. 집이잖아요. 뭐 이런저런 자격증도 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도 되고 그리고 생각도 되잖아요. 인수가. 그리고 어른도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갖다가 도와주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다 인수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선배가 되고 그죠? 은사님이 되고 아무튼 이 인수라는 건 뭐다? 나를 갖다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인수가 없는 사람은 일머리가 없어요. 왜?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사주를 보시면서 인수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무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성이 없는 사람은 무인성, 재가 없는 사람은 무재성, 관이 없는 사람은 무관성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식상이 없는 사람은 무식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인성들은 대체로 일을 저질러 놓고 후회를 한다고요. 그러면 인성이 많은 사람의 단점, 주저주저 한다는 겁니다. 이걸 해 말어. 그만큼 생각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주를 우리가 나갔다가 그죠? 뺐다가 그러니까 능수능란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천간 주지를 제가 꿰뚫어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인수는요 또 순진하고 착하죠. 인수가 있으면 사람이 인품이 고매하기 때문에 순진하고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수가 많은 사람이 주저주저 한다는 게 해 말어. 주식 투자도 정보를 줬는데 그럴까? 과연 될까? 이게 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0가지 뜻이 있다니까요. 인오로 식상을 잘 짜고 있죠. 식상은 아랫사람이죠.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일이 되고 내 손발이 되고 내 표현이 되고 그렇죠? 내 기술력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식상은 내 아랫사람, 내 후배,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과장이면 뭐 계장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대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뭐다? 식상이다. 식상은 뭐다?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식상국을 또 짰잖아요. 목생화, 그죠? 그러면 제자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수생목해서 목생화로 나가니까 자기가 배운 바를 갖다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책을 많이 봤다는 얘기가 되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이 사람 입에서 나가는 건 인자한 말이 되겠네요. 인자한 말이 예의로 나가야 돼요. 왜? 화는 예의니까 목은 공자가 얘기하고 있는 인이잖아요. 이 인을 갖다가 어떻게 나간다고요? 화로 나간다고요. 이 화가 뭐예요? 예의다, 예의. 그죠? 예의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에서 나가는 말은 거짓말이 없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죠. 논리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론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한테 이론을 당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개 하나만 있는 사람이 있고 개가 두 개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당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는 게 많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인수가 없는데 식상만 발달하게 되면 이 일을 먼저 저질러 놓고 후회를 한다. 아시겠죠? 이 사람은 수생목을 기가 막히게 받고 있죠. 예, 잘 받고 있습니다. 자, 물이 위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을 순리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 순리적으로. 그래서 사주가 맑고 깨끗하고 청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갑오일주다. 이렇게. 갑오는 어때요? 우리가 12운송으로 돌려보면 갑은 5에 가서 사가 되죠. 그래서 갑의 걸럭지는 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 왕, 세병, 사지요. 이 사람은 사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지에 있으면 갑목이 죽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가 이 생각사자라고 해요. 이렇게 생각사자다. 그래서 삼여절토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라는 거는 알 수 있다. 근데 보통 갑오일주들 보게 되면요, 여기에 병기정이 있죠. 이렇게 이 지장간에, 그죠? 이 지장간에 병기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갑을 하죠. 그래서 자기 정잡을 하죠. 보통 갑오일주들은 지장간에 여자를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바람을 안 핀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제가 바람으로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의 처라는 거예요. 그죠? 정제라는 겁니다. 정제. 자기의 반듯한 천대. 이게 법적으로 인정하는 천대. 근데 이 처가요. 이 처가 여기에 가면 12운성으로 뭐냐는 거예요. 정기는 걸록지가 오화에서 시작되죠. 그러니까 음이니까 반대로 갑니다. 건. 그죠? 건. 걸록을 놨잖아요. 걸록. 그래서 이 처는 걸록을 놨다는 거예요. 걸록. 그러면 어때요? 반듯한 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갑오일주는 이 재를 다루는 솜씨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갑오일주 남자는 그 처가 재를 굴려서 크게 하는 그런 재적인 활동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갑오일주 남자들은 어떻게 그 처를 맞으면 뭐를 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자기 사무실에 나와서 장사를 하면 장사를 도와주게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분이 재를 갖다 불리는 그런, 아무튼 재를 잘 다룬다, 하여튼 돈을 불리는 그런 재주가 있다. 갑오일주 여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처가 그런 재주가 있다는 걸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갑목은 다 큰 어른이죠. 예, 갑목은 다 큰 어른이에요. 그래서 갑목이 있고 을목이 있으면 이건 대학생, 얘는 어린 학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옷으로 얘기하면 을은 옷이고 이건 뭐예요? 어린이용 의복이 되겠죠. 인성이 많으니까 어떻다? 자녀이 오게 되면 어떻다고요? 갑목은 욕지가 되죠. 욕지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술도 잘 먹고 또 끼도 많고 얼렁뚱땅 바람도 피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좌우충이 되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욕지가 발동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목화가 길작용을 하죠. 왜? 수많은 이 물을 갖다 빼내서 화로 나가기 때문에 목화가 길작용을 한다. 자, 병화가 용신이죠. 그죠? 용신을 굳이 따진다면 병화가 용신이 되고, 그래서 덧없이, 그죠? 굉장히 좋은 팔자지만 좀 나태하다. 왜 나태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사주에 인수가 많으면, 인수가 퇴과하면, 그죠? 움직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죠? 내 주위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면 야 이거 써, 이거 내 거 갖고 가, 이렇게 다 서로 도와준다는 거죠.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인수가 많으면, 나쁘게 표현하면 여기저기 어머니가 많다는 얘기도 되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가 2분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